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지난 연도 그러니까 작년에 밸류 관련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금융지주사에 이어서 올해는요. 이 금융사 가운데서도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 관련한 모멘텀도 그렇지만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 증권주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밸류 모멘텀이나 올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지속되고 수수료 수익이 국내든 해외든 우상향을 펼치고 있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에 놓인 증권주 이야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이 증권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증권사는 바로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주가가 무려 30% 넘는 연간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15% 가까이, 삼성증권도 15% 넘게, 키움증권도 22%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주는 지금 주주 환원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려 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NH투자증권은 실적 개선세보다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더욱더 우로 끌어올렸습니다. 내년 수익에 대한 성장 기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수익에 대한 성장 기대,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가능성이 NH투자증권의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 이익률 12% 그리고 PBR 1배 달성과 주당 500원에 배당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간 순이익 잠정치가 7,100억 정도에서 IB가 개선이 된다면 7,300억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중에 가장 먼저 밸류업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또 결산 배당금을 2배로 늘리면서 환호를 하는, 주주 입장에서 환호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DB금융투자의 1년 사이에 주가의 상승률이 35%에 달했는데 역시나 밸류업 관련한 공시를 발표한 것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주 환원책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잘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를 했느냐가 주가 상승의 관건이 됐던 겁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밸류업 관련한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올해 증권사들은 밸류업을 일단 받쳐주고 호실적인 위로 더 끌어주는 그러한 형국을 나타낼 것이다가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융주 가운데서도 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서도 증권주가 주도주 가운데 한 섹터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코스피가 8% 하락하는 동안 KLS 증권지수는 1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해외 거래 증가가 나타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의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옆에 보시면 상위 10개 10위권 내의 증권사의 해외 주식 거래 대금 기준, 그러니까 마켓쉐어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기준으로 한 마켓쉐어 기준은 이게 거래 대금과 그리고 그 계좌 개수가 굉장히 그 차이가 조금 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 거래 대금 기준으로 마켓쉐어는 키움증권이 20%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 14.9%, 여기에도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스증권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미래에셋증권이 뒤를 잇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12%, NH투자증권 최근에 제 주변에서는 그 나무 어플을 굉장히 많이 또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하는데 무서운 속도로 계속해서 점유율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관련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일 최고치, 보관액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164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 인하에 따른 운용 수익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시장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금이나 보통 그렇게 묶어둔 돈을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증권 쪽으로 옮길 것이다, 주식 쪽으로 옮길 것이다가 통상적인 기대감인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증권사를 골라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뭐 거래를 자주 하시는 그런 증권사를 골라도 좋고, 또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거기에 밸류업까지 같이 더해지고 있는 기업을 골라도 좋겠는데요.
저는 해외 주식 쪽의 강자인 기업이 결국에는 좀 승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유율 1등이 키움증권인데 수수료 기준으로 보면은 1등이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보면은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상위 10개사 증권사 해외 주식 수수료율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거래할 때 한 번 거래할 때 얼마나 많이 그 수수료를 떼가느냐의 차이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0.08%인데 미래에셋증권이 이보다 좀 높습니다. 0.16, 거의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100명보다 미래에셋증권이 50명만 가지고 있어도 관련한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래에셋증권이 적은 모객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보시면 상위 10개사 증권사의 해외 주식 수수료 기준으로 마크시어. 앞서서는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키움증권이 1등이었죠. 그러나 해외 주식 수수료 기준으로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 19.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삼성증권이 15%, 키움증권이 13.9%, 그 뒤를 토스증권이 12.9%로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좀 낮은 수수료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에 있는 기업을 고르시면 좋겠고요. 같은 해외 주식을 거래해도 좀 높은 수수료를 거래를 부과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을 찾으려면 앞단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 모객, 거기다가 수수료율까지 높은 기업으로 실적 관련한 해외 주식 부분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증권주를 바라볼 때 밸류업도 좋지만 주식시장, 어쨌든 해외든 국내든 거래 자체가 늘면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부자 보고서라는 것이 발간이 됐죠.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부자들이 계속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지 계속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해외든 국내든 거래대금 자체가 늘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겠죠. 옆에 차트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국내고요. 빨간색이 해외입니다. 월간 그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해외 쪽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주춤했지만 여기가 지금 거의 저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조금 회복하고 해외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브로커리지 수수료, 증권사 입장에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해외 주식의 거래대금은 최고치 형성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금 19조 1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2% 줄어들긴 했습니다. 해외는 각국에서도 단연 미국이 가장 크죠. 전년 대비 거래대금이 무려 84%나 증가를 했고요. 2018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해서는 지금 그때가 한 60% 정도를 미국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보다 더 36%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해외 주식 거래 가운데서 미국 주식이 96%라는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 대금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 가운데서도 해외 주식 비중은 지금 23%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일단 예탁금이 54조를 넘어서면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고 국내 주식으로 유입되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돈은 적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증권주의 올해 수익률 그리고 올해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체를 묶은 KLX 증권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ETF로 투자하셔도 좋겠고 증권주 가운데서 알짜 기업을 잘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증권주 여러분의 투자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는 증권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